어디 보자. 하나, 둘, 셋. 헤이, 설날이 코앞이네. 엄마! 엄마! 뭐야? 곳에 설날이 코앞이야. 이번 설에 올라고? 아니, 그래서 걱정인데. 아이, 올 생각 하지도 말고 신랑이랑 둘이 있어라잉. 아, 그러면 엄마, 내가 이번 설날에 선물 잔뜩 아주 풍성하게 해서 보내는 건 어때? 선물? 응. 엄마가 이거 설날이라고 안 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떠나가지 않은 일상이니 사실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설 선물로 보답을 하면 그나마 제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뭘 해주지? 이번 설엔 가족 친지들 얼굴 좀 보려나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선물로 대신하려는 당신. 그렇다고 선물을 고르러 나가기도 어렵고 대체 어디서 어떤 선물을 사야 하냐고요? 정답은 바로 전라남도 농수산물 쇼핑몰 남도장터. 비대면 명절, 비대면 선물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인기가 오르고 있는데요. 설을 앞두고 설 선물 기획전을 마련,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맛 좋은 상품들을 판매 중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내 가족,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할 건데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저 박지선이 출동했습니다. 오, 여기가 작업 공간이구나. 오, 아, 선별하고 있나 보다, 저기. 와, 아주 정확하게 똑깍똑깍. 아침부터 분주한 굴비 작업장. 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부터 준비해야 하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내산 참조기만을 사용합니다. 네, 왔으니 저도 좀 일손 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힘쓰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일은 오, 쪽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돼요. 아, 네. 줄 세워서 이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또 자동화가 좋네.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다 거울하고요. 네. 손으로 다 선별했어요. 눈으로. 아, 크기별로 이제 작은 거, 큰 거, 10,000원, 20,000원 야. 선별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던 네.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몸도 편하고 네. 애들을 위해서는 네. 저기 옆에 서가지고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아, 이거 좀 재밌는데? 적성에 맞는데? 설 선물 세트 살피러 왔다가 적성을 찾아버렸지 뭐예요. 벨트 위에서 착착 선별을 마친 조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재료의 싱싱함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또 같이 중요한 하나의 소금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재료가. 5년 가까이 영광불비의 또 다른 주인공, 주연만큼 빛나는 조연, 바로 천일염입니다. 1년, 2년 못 된 것보다는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들은 뒤끝이 좀 달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소금이 달다? 아니, 뭐, 그거야. 살짝 좀 찍어 먹으면 알겠죠? 이거 좋아가지고. 깜짝! 이제 조연과 주연이 만날 시간. 야, 그럼 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와, 딱 한 마리 잡고. 네, 아가미를 돌려가지고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 네.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렇게 아가미 딱 벌리고 여기다가 소금 저 좀 봐주세요. 예. 잘하셨어요. 그래요?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6만 마리의 조기를 간하는데요. 참조기와 천일염,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터득한 노하우가 더해집니다. 석간 부대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옆거리 부대. 야, 우리 어머니 이거 손 빠른 거 좀 봐봐. 예. 어머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습니다. 야, 역시 10년 경력은 뭐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바로 손짓으로 보여주시네.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뭔 노하우? 그 우리 기술자예요. 이거 엄청 이게 노하우가 없으면 이렇게 잘 엮기도 못하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엄청 힘들어요.
하루 이틀 만에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란 말씀. 직접 해보니까 정말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비교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저 몇 점? 몇 점? 빵점. 아유, 탈출까지 하네. 역군굴비는 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세척한 다음 걸대에 널어주는데요. 물기가 가시면 냉동실에 급냉시켜 보관해 두었다가 포장합니다. 쪄도 구워도 지져도 맛있는 영광굴비. 이만한 설 선물이 또 있을까요? 이번 설날은 맛도 좋고 주면서도 기분 좋은 영광 굴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설 선물 세트는 굴비만큼이나 사랑받는 우리 고기 한우와 한도입니다. 때깔만 봐도 보통 등급이 아닌 것 같죠? 야, 진짜 고기 좋아하는 저 박지선에겐 눈 돌아가는 모습인데, 야, 진짜 크다.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 부위예요? 한우 갈비부위입니다. 야, 한우 갈비. 아, 이게 그 또 설날하면은 갈비잖아요, 갈비.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고기는 어디에서 온 고기예요, 그러면? 주로 나주 인근 지역, 뭐 전라도 그리고 좀 그 명절 때 지금같이 좀 따질 때는 뭐 전라도 인근 지역, 전북에서도 뭐 믿을 수 있는 100% 우리 한우만을 사용해 만드는 설 선물 세트. 한우의 다양한 부위 중에서도 명절에는 단연 갈비가 인기인데요. 갈비에서도 정말 다양한 부위가 나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설날에 가장 또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것 중 하나가 유독 갈비가 굉장히 이렇게 손에 꼽거든요. 네, 그렇죠. 갈비가 많이 나가죠. 왜 그럴까요, 대체? 네, 가족들하고 이제 무난하잖아요, 먹기에는. 달달하게 양념에 재워 굽거나 찌는 갈비는 온 가족이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부위인데요. 손질을 마친 갈비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 준비를 하고 500g 단위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뼈와 살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주문이 몰릴 것을 대비해 갈비 같은 인기 부위는 한 달 전부터 물량을 준비해둔답니다. 이번에는 구워야 제맛인 등심. 두툼하게 썰어 마찬가지로 포장해주고요. 차돌인가 싶은 다음 부위는 이제는 소고기가 아니네요. 예,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삼겹살? 예, 예. 아니, 삼겹살이 명절에도 잘 나가요? 삼겹살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기호식품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맞죠. 근데 왜 명절에도 이렇게 또 소고기만큼 많이들 찾으시나요? 이 제품은 기존 삼겹살하고 틀리게 이제 대패 0.2mm로 썰어가지고 대패 삼겹살인데 다른 제품하고 틀린 점은 냉장 상태에서 저희는 제작을 해요. 아, 미술 작품 같아. 예. 이것도 이제 포장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선물하기 좋은 한우, 우리 가족들끼리 먹기 좋은 한돈. 필요에 따라 골라서 주문하면 되는데요. 포장은 어떻게 돼서 오냐고요?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모습은 이렇게 갑니다. 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팩 포장과 함께 또 이렇게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한돈 최고야! 설 선물 찡! 직접 만나지 못해서 더 애틋한 마음. 남도의 맛과 정성으로 꽉 채워진 남도 장터를 통해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설에는 우리 것이 최고요! 입안으로?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우리나라 대표 명산인 계룡산의 정기가 흐르고 금강의 비단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를 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 깊은 도시 충남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주의 길을 따라 걸어보면서 옛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공주의 이야기를 따라 첫 번째로 향한 곳은 1581년에 창건된 충현서원입니다. 충청남도에 세워진 최초의 서원인 충현서원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문화재 자료 제60호로 지정된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주변에 참 한적하고 또 풍경도 아름다운데요. 여기 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서원은요. 지금부터 44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충현서원은 사립중학교 그런 기관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한국의 미가 가득한 충현서원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9년에 복원됐는데요. 바로 그때 충현이라는 이름을 사익받았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눈앞에 아름다운 한옥이 한 채 보이는데 이건 어떤 공간이에요? 충현서원에서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 공간입니다. 1581년에 고청 서기 선생이 충현서원을 창건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격전지라 그때 불타버리고 조선 말 고종 8년에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우리 충현서원은 그때 회철됐어요. 그랬다가 이건 1925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다시 또 중건된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주자를 비롯해 이존호, 이목, 성재원, 김장생과 송시열 등 덕학이 높으신 명연들을 모시는 유서 깊은 서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가운데에 모시고 있는 이 주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공맹, 공자, 맹자 이후에 1500년 동안 그 유학이 심취가 됐는데 그것을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접목해서 발전시킨 분이 바로 주자 선생이에요. 600여 개 서원 중에서 5군데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충현서원입니다. 충현서원에 들어서는 홍살문 옆으로는 충현서원의 사상이 담긴 박약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학문은 넓게 하고 행동은 이해에 맞게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충현서원의 핵심 교육 사상이 박약, 방문양례. 그 실천하고 지켜야 할 그런 덕목이네요. 그렇죠. 예.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진도제라고 하고 공부했으면 나가서 실천하는 데를 천이제, 철기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불타버리고 그냥 한 공간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많은 그런 순환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많은 두 번이나 그런 헐리는 순환이 있었지. 불타고 헐리고 하는 순환이. 충현서원을 나서 이번엔 충남의 근현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국곡의 길로 향합니다. 중동성당부터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국곡의 효심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천천히 걸으며 공주의 이야기를 담아보기 좋은 코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성당 건물이 주는 네. 뭐 분위기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건물이 어떤가요? 저는 그 중세시대 유럽의 그런 성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 뾰족한 탑이 예. 아주 우아하면서 웅장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전통 목조 건축의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고등 양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되게 멋있는데 밤에 보면은 또 더욱더 멋있습니다. 공주 최초의 성당인 중동성당은 1898년 프랑스 사람인 진 베드로 신부가 세웠는데요. 교당을 세운 후 교리 전파를 시작하면서 공주의 천주교가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번화한 거리와 상반되는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니 볼수록 정말 네.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예. 아주 이색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목조 건축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가는 이런 고등 양식이죠. 그래서 고등 양식 같은 거 보면은 해외에 현재 많은 유적지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성당에 오면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달까요? 네네.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바로 이 중동성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내리막길을 종교 건물의 위험을 보여주는 가파른 언덕이 높은 종탑에서 내려가다 보면 충남의 근현대 모습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이 나옵니다. 근현대 역사 자료를 통해 충청인의 삶과 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옛 문서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지라든가 그다음에 옛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충남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코로나가 얼른 물러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해요. 네, 구조가 특이하죠. 필로티 구조라고 해가지고 벽면은 없고 기둥만 있어서 마치 우리가 보면은 누각과 같은 느낌이 들죠.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그 한옥에서 보면 그 기단석이 있고 그 기둥으로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네, 역시 보는 눈이 네 대단하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옥 전통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서 나오면 작은 공원을 마주하는데요. 공주 지역의 효자로 널리 알려진 향덕과 이복의 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진 효심공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한 곳이죠. 아이고, 뭐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지요? 엉엉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울고 있죠. 손에는 커다란 밥그릇? 밥그릇보다는 좀 크죠? 예. 국그릇인가요? 네, 국고계라는 지명을 탄생시켰는데요. 바로 이복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서 이제 얻어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제 봉양을 하고 했는데 이 국고계를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국을 그만 엎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공주에서는 이복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효자 국밥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매우 맛있거든요. 효열문과 효원탑, 효행상, 그리고 행복가족상까지 효를 상징하는 조형물 4점이 설치돼 있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구성원들도 작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느꼈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효심공원에 오셔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족상을 한번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바람 나는 공주에서 흥미진진한 역사 탐방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조용히 역사의 흔적을 둘러보며 충남과 공주의 이야기를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오랜 시간에도 변함없는 역사 속에서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충남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계획 세우셨어요? 저랑 혹시 같은 계획 세우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올해 계획 10년째 1월 1일 계획은요, 뭐니 해도 다이어트 36, 24, 30년 몸매 만들기. 올해는요 진짜 무조건, 나 작심삼일 아니에요. 나 무조건 올해는요 진짜 김태현이처럼 될 거예요.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몸무게 현재 점검 시작. 어머,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아니야. 어머. 피디님 찍었어요? 설마 찍었어? 안 진짜. 나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줘. 제발 부탁이야. 이거 나가면 안 돼. 싫은데요? 나 진짜 어떡하지? 잠깐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몸무게가 45kg가 되려면은 적어도 지금 몇 킬로를 빼야 되는 거야? 잠깐만. 도와줘요, 코치님. 짜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 코치님. 어머, 감사해요. 네. 아니, 신년에 진짜 사람들이 결심하는 거 하나, 둘, 셋. 다이어트! 근데 가장 다이어트 실패 원인이 뭘까요? 식욕을 잡으셔야죠. 그 식욕 잡는 거 코치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주세요? 그럼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왔고요. 네. 식욕 잡으셔야지 요요라는 도토리표를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우 나 지금 벌써부터 쪽팔리 땡기는데.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이어트 계획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실패하기 일쑤, 어렵기만 한 다이어트. 그런데 식단을 바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아니 식욕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요, 20몇 년 동안, 20몇 년이요 선생님 확실하게 20몇 년 동안 이 식욕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네, 20몇 년은 맞으시고요. 맞죠. 네,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어서 온 가족이 영양 챙기실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선생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식이요법을 잘 챙기는 방법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저희가 탄수화물, 또 밥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하지만 이 밥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탄수화물을 보통 끊으시려고 하시잖아요. 맞아. 네, 끊지 않고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백미를 변화시켜서 네, 맛있게 한 끼 식사까지 만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자,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리 선생님 어떤 건가요? 네, 바로 토마토 달걀 볶음밥입니다. 첫 번째 요리, 저항 전분밥으로 만든 토마토 달걀 볶음밥.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지어 식힌 것이 저항 전분밥인데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인 저항 전분밥은 흡수되는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고 알려져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올리브유를 둘러주신 후에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썬 토마토를 볶아주시고요. 토마토를 볶은 후 기호에 맞는 야채를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해놓은 저항 전분밥도 넣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그때 소금으로 밑간을 함께 해주시고요. 달걀은 미리 풀어서 준비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버터와 함께 넣어서 볶아주시면 완성됩니다.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어야 된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특히나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있을까요? 기호에 맞는 호박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또 아니면 좋은 단백질인 고기 종류나 베이컨, 햄 성분 좋은 함께 넣어서 볶아주시면 아이들도 함께 먹기 참 좋은 볶음밥이 되겠죠. 토마토 달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저탄고지를 활용한 다이어트 식습관. 자, 두 번째 요리는 선생님 어떤 거예요? 네, 맛있고 달달한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단호박을 이용한 단호박 에그슬러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다이어터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추천. 두 번째 음식은 단호박 에그 슬럿. 베이킹소다로 먼저 세척하고 식초에 담가서 깨끗하게 세척된 단호박 자체 그대로 익히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먼저 2분 정도 돌려서 익혀주도록 할게요. 한쪽으로만 익히시면 윗부분만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2분, 아래쪽으로 1분도 다시 추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미리 익혀둔 단호박에 속을 파내고 그 속에 치즈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햄을 넣어줍니다. 달걀을 넣고 노른자를 터뜨려준 후 다시 치즈를 채워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소스를 올려줄게요.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서 4분 정도 돌리셔도 되고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한 180도 정도에서 10분 정도 구우셔도 되고요. 안에 완숙이나 좀 덜 익은 계란의 상태를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찔러보시고 묻어나오는 게 없을 때는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다시 돌려볼게요. 드디어 단호박 에그 슬럿 완성!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치즈가 약간 녹거나 계란이 조금 덜 익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약간 식힌 후에 잘라주시면 더 자르기는 쉬우실 거예요. 자, 2021년 다이어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세 번째 음식은 어떤 거죠? 네, 빵순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레시피입니다. 전자레인지로 가능한 90초 빵. 세 번째 음식은 무설탕 땅콩 버터로 만든 90초 빵. 실온에 보관되어 있는 피넛버터. 근데 약간 지금 날씨가 서늘해서 굳을 수 있으니까 딱딱하실 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말캉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섞어줄
그릇에 먼저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피넛버터는 3티스푼이에요. 그러니까 3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걀을 넣어줍니다. 와, 이거 냄새만 딱 맡았을 때는 완전 살찌는 냄새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피넛버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단백질 함량도 높은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잘 저어주다가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요. 아몬드 가루도 넣어주는데요. 밀가루 대신 넣는 이 아몬드 가루로 지방을 섭취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때 뭔가 깨달음이 왔는데요. 이 다이어트 음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같은 성분을 나타내는 음식들을 원재료만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식용유를 사용했다면은 올리브 오일, 밀가루를 사용했다면은 아몬드 가루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단맛을 위해 알룰로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빵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고소한 피넛버터 빵입니다. 그리고 머그잔이나 종이컵 등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반죽을 넣어 딱 1분 30초, 90초간 돌려주면 간편하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 90초 빵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식단에 관련해서 3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잖아요. 선생님, 다이어트 진짜 올해는 꼭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식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언가를 못 먹고 금기하고 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바꿔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답고 골고루 드셔주신다면 식욕을 잡고 내 몸에 식욕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평화롭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식단이 저희 체중을 조절하는데 80% 아니 거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겠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지 못하시지만 집에서 간단한 홈트를 통해서도 예쁘게 몸을 디자인해서 100점짜리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다이어트 음식 맞아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누가 다이어트를 못해? 이거 다이어트 완전 하지. 나 이거 한 메뉴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해 계획 1위 다이어트! 건강한 식단으로 식욕 잡고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소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우직하고 성실하고 차분함, 바로 이런 것들이 소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제주 토종 고유 품종인 소,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그 귀한 소 제주 흑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흑우! 야!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 아침, 어김없이 축사로 출근한 강태백 씨에게 오늘은 반가운 일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어미소의 출산이 임박한 겁니다. 묵묵하게 힘든 산통도 잘 견뎌낸 어미소가 어여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서설 가득한 소의 해에 태어난 첫 흑우. 새해 복을 가득 안고 온 복덩이랍니다. 저렇게 핥아주면 저걸 이제 우리 양수를 다 핥아주면 털이 말라요. 송아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안 당겨졌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네, 당겨지니까 금방 나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때요? 너무 아직은 이제 엄마가 저걸 다 핥아줘야 돼요. 그래서 털이 말라야 되잖아요. 털이 마르기까지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초유를 먹어야 돼요. 초유를 만약에 안 먹이면 의미적으로 우리가 먹여줘야 돼요. 엄마 젖을. 매번 뭐 이렇게 직접 저 새끼를 받는다 그러시는데 네네네. 이거 받을 때마다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뿌듯해요. 이게 진짜 모르겠는데 정말 소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 뭐라 그 희열이 완전 느껴져요. 너무 기뻐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기쁨이 두 배인 것 같네요. 눈도 펑펑 오는데, 눈도 많이 오는데, 이게 또 오셔가지고, 또 이거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이제 새끼를 날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금방 난 새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갓 태어난 복덩이가 먼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 제 발로 서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만 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올해 첫 흑우를 봤으니 본격적으로 제주 흑우를 만나볼까요? 검은 빛깔이 탐스러운 이 녀석들이 바로 제주 흑우랍니다. 지금 이제 황한우랑 흑우랑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육한 데서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큰 문제는 없어요. 황한우하고 이제 흑우하고 같이 이제 키워도 이제 오히려 황한우보다는 제주 흑우가 좀 영리해요. 영리해가지고 이 무리 속에 단합이 또 자기네들끼리 잘 돼요. 아니 뭐 어떤 걸 느끼셨길래 영리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단은 우리가 그 관리를 해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이 모성애도 강하고 그 자기네들만이 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한가위가 많아도 얘네들이 서열 싸움에서 이겨요. 체구는 작아도. 예로부터 귀한 진상품이던 제주 흑우. 일제의 수탈로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복원 노력 속에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초기 10여 마리에서 1,700여 두로 늘었고 최근엔 제주 흑우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학술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제주 흑우 같은 경우에는 제주 원래 그 토종이잖아요. 토종 가축이기 때문에 그 재래 가축을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 돼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그 맛을 볼 수 있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사육 두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그 개량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사육하는데도 일반 한우보다는 이제 좀 오래 한 6개월 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비육을 해야 이제 고기수로 이제 출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황한우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짐에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제주 흑우를 이제 보존하고 이제 지키고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죠. 대표님 지나가다가 그 밭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뭐 씌워놓은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 먹이에요. 여물. 여물. 예. 직접 이제 생산해가지고 보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제주 흑우를 키우는 것은 사명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제주 흑우라는 게 있는 걸 알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제주 흑우를 이제 수탈해가지고 와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주 흑우를 가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주 자체에서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념으로 키운 제주 흑우가 3년 사이 90여 두로 늘고 축산 경력만도 20년 차인 강태백 씨. 하지만 처음 시작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확신상권은 이제 제가 건설업 쪽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이제 축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돈 씀씀이라든지 이런 수금들이 일반 농가들보다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잘 되는 걸 봐서 얘기가 돈이 드는구나.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보면 이제 외상하고 막 1년 이렇게 끄는데 하루 농가는 가면 바로 현찰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죠. 남편의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최향숙 씨 역시 어엿한 축산인으로 보람이 큽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그냥 이게 소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나는 반대했는데 처음에 4마리를 시작해서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4마리가 되더니 8마리가 되네. 8마리가 되더니 또 16마리가 되네. 이러더니 자기가 한다더니 자기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고 이게 당연히 제 일이 되나.
소 시작할 때는 진짜 막연했는데 그래도 두수도 이렇게 늘으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있고 또 이런 걸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재도 오셔서 해주시고 좋아요. 또 한 마리 제주 흑우가 늘면서 시작된 올해 일반 한우의 한 종류가 아닌 고유 품종 제주 흑우 브랜드로 출하할 수 있어서 부부의 기대는 더욱 큽니다. 소외해니까 뭐 앞으로 우리 가족도 다 건강해야 되면 좋겠고 소도 더 잘 키워서 또 이렇게 또 유명세도 좀 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소값도 좀 잘 가서 또 우리 가족이 또 소에 대해서 또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새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띠에 송아지가 태어나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기분 좋고 모든 그 한우 농가들이 원래는 소띠니까 좀 대박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면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 이 소들처럼 오늘도 제주 흑우를 지키는 강태백, 최향숙 부부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상서로운 기운을 안고 태어난 제주 흑우. 있는 힘을 다해 우뚝 선 그 힘찬 기운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길 바랍니다. 빵마니아들의 핫플레이스. 크림이 많이 들었는데도 느끼하지 않고 달지도 않고 괜찮아요. 맛있겠다. 반찬도 너무 많고 건강에 너무 좋게 해준 밥인 것 같네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거창한 밥상이구나 하겠죠? 이번 주 경남의 맛, 거창으로 갑니다. 너른 평야에 든든한 보물을 두른 거창군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달콤한 빵 냄새 안 나요? 오전 내내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기로 발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10시부터 빵이 채워지면 단팥빵, 크림빵, 이건 우유빵인 것 같아요. 2명의 제빵사가 빵 쇼핑할 맛 나도록 다양하게 굽습니다. 저희 가게는 한 36가지 정도 빵이 있고요. 잘 나가는 건 마늘장인 앙버터 하고 소세지 빵, 딸기 케이크 등등 전체적으로 다 잘 나가요. 라떼는 말이야. 에이, 옛날 소시빵은 잊으세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개발해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중입니다. 소세지 빵은 크루아상 만들고 소세지 빵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한 다음에 최대한 바삭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크루아상 옷을 입혀 발효한 후 슈거 파우더를 뿌려주면 소시의 짠맛이 중화되고요. 요즘에 단짠단짠 요런 게 좀 유행이니까 좀 단짠단짠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 좀 허브로 좀 고급스러움을 좀 더 업시킨 것 같아요. 치장을 마친 소시빵은 20분 동안 오븐에 구워줍니다. 마무리로 설탕 시럽까지 뿌려주면 인기 1위 소시빵 완성. 다음은 호두 바게트. 통팥과 버터가 들어간 스테디셀러입니다. 저희 이제 앙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삭하고 고소하고 달달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젊은 층에서도 많이 찾아주세요. 앙버터로 입맛 화합. 일명 겉바소촉의 균형이 완벽한 맛입니다. 거창 마늘과 딸기로 만든 빵도 인기인데요. 바게트에 마늘 소스를 발라 또 구워주는 이 빵은요. 장인어른이 농사 지은 걸 직접 주시기도 했고 마늘. 장인어른이 딱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장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창 제철인 딸기 케이크는 아내가 담당합니다. 여기도 인기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창에서 나는
많은 서량이라는 품종의 딸기를 산지라 보니까 저희가 듬뿍 넣어줄 수 있어가지고 더 손님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거창 농산물을 활용해 인심을 빵빵하게 채우고 철따라 조금씩 새로운 빵도 내니까 인기 만점. 단골 손님들도 늘어갑니다. 빵이 대체적으로 다 담백한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그래서 잘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빵을 만들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거창의 두 번째 맛집은 풍경 보러 와서 먹방만 하고 간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관광객도 현지인도 애정을 지닌 곳입니다. 수성대에 오셔서 거창하게 드시고 가세요. 입이 쩍 하고 벌어지는 상차림 클래스. 상다리 부러질까 진심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기 산세에서 보기 힘든 살아있는 문어와 살아있는 전복 그리고 꽃게, 새우가 같이 들어간 황제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찬상 또한 유명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 말이 딱인 고급스러운 한상.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찬상에는요, 음식이 기본 반찬 12가지에다가 조기, 홍어, 새싹쌈 등 해가지고 한 20가지 정도 나갑니다. 지역 농산물과 직접 재배한 식재료로 만들어서 제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거창 향토 음식인 고추 다진 양념과 청국장 그리고 제피 열무김치는 고정으로 나갑니다. 임금님 밥상도 부럽지 않은 사찬상. 이름의 속뜻은 네, 사찬상은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음식이라서 사찬상이라고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린다고 해가지고 수승대 사찬상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속세는 생각도 안 날 빼어난 음식 중에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밥. 그래서 오직 불솥밥만 합니다. 밑반찬도 너무 많고 정갈하게 너무 잘 차려져 있는 것 같고 밥도 일반 밥이 아닌 아로니아를 첨가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너무 좋게 해놓은 밥인 것 같네요. 아로니아를 넣으니까 빛깔도 굉장히 보랏빛으로 이쁘게 나고요. 그리고 밥 또한 찰지고 네, 단맛이 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거창 농산물을 이용하는 착한 식당으로 지자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찌개 백숙은 7가지 한약 재료가 들어갑니다. 특히 잡내와 독소를 해소시키는 녹두를 조금 많이 넣으니까 고소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색깔도 이쁘고. 마지막으로 물을 부어주고 오리백숙을 1시간가량 푹 구워주는데요. 이제 황제백숙으로 변신합니다. 각종 해산물과 싱싱한 전복으로 한번 비주얼 자랑하고 기운샘 문어로 정점을 찍어주며 완성. 문어가 참 명이 기네. 진짜 머리 버물거리네. 아니 이게 싱싱해서 그래. 구경은 그만하고 드시죠. 먼저 부드러운 고기부터 먹다 보면 쫄깃하게 해산물이 익으니까 흐름 끊기지 않고 쭉 먹을 수 있는데요. 음식으로 건강을 저촉하는 기분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맛. 겨울에 이거 좋은 거 먹고 나면은 속이 든든하게 감기도 안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진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황제백숙 먹고 든든하게 올겨울 거뜬하게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먹고 갑니다. 거창 수승대에 놀러 오신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껏
차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사창상 드시러 수승대 오세요. 차린다고 차렸는데 이거 참 거창하네요. 골라먹는 재미와 보양식의 감동까지. 먹세권 대단한 거창이었습니다.